이게 지금 뭐 전례 없는 일이라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거 너무 당위적인 수준의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미국의 판사들이 이런 건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기소하지 마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 기각시킨 사례들이 최근에 좀 있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이런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2017년에 소논문을 낸 것이 저희가 확인이 돼가지고 네. 우리 지금 스토킹 뭐 취재라고 뭐 이렇게 좀 억지로 좀 고소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김시몬 기자와 함께 이 논문을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더 탐사의 소송 자료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저널리즘과 스토킹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언론학계에서도 연구 자료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료일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최초로 공개되는 거거든요. 어디서도 이게 좀 분석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네. 그래요? 우리 더 탐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단독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최초 공개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신문 기자가 한동훈 장관을 추적한 거는 한 달에 3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3번이라고. 네, 맞습니다. 평생에 3번 한 거예요. 평생에 3번. 네. 자, 짧게 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좀 김시몬 기자 직접 글로 써서 나중에 민들레 기고를 할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민들레를 통해 보시고요. 오늘은 최대한 짧게 분석해드릴게요. 제목이 위협받는 저널리즘이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취재 활동이 과연 스토킹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루이지애나 주립대 미디어 스쿨 조교수 에린 코일과 남캐롤라이나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조교수 에릭 로빈슨이 함께 쓴 소논문입니다. 네, 2017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취재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주제인데 핵심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결과적으로 아주 서너 건 정도가 미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기자가 좀 쫓아다니면서 어떤 취재원을 막 질문도 하고 전화도 계속 걸고 하는 이유 그것만으로 나 스토킹 당했다라고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은 사례는 있어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네. 이런 이제 논문 분석 결과가 뭐 영어로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취재 대상으로부터 스토킹 방지법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접근 금지 이런 것도 역시 하나 봐요. 그래서 네. 임시 조처가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있어요. 임시 조치니까. 그게 상대가 고위 공직자임에도? 아니요, 뭐 고위공직자를 떠나서 뭐 그 지역의 뭐 작은 정치인이거나 뭐 온갖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건 임시조처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걸 다시 판단해요. 이게 임시조처가 맞냐?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미국의 주 법원 어디에서도 이 임시조처를 이거 계속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법원이 없었어요. 네. 이거 기자의 접근금지 명령 이거 말도 안 된다. 기각한다. 그리고 설사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 전 단계까지 갔는데도 이거 기소하는 게 말이 되냐? 검찰 단계에서 다 이거 기소를 안 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이 미국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자, 이 논문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스토킹 반지법, 우리나라처럼 스토킹 반지법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언론학자들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스토킹 반지법을 만든 그 법률학자들을 만나서 다 이제 자기들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분석이 되더라. 미국의 스토킹 방지법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네. 명확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이 근데 논문에 공직자를 따라다니는 거 사생활과는 무관하죠. 바로 그런 점을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자가 공직자를 향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거나 쫓아다니는 행위가 간혹 미국에서조차도 스토킹으로 오해받고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고 심지어 임시조처를 당하는 기자가 있기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심사가 들어가면 판사들이 다 이것을 기각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왜? 미국 스토킹 반지법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걸 판사들이 직접 언급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2004년에 이거 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나 봐요. 네. 이때가 이제 이 논문상으로는 처음 알려지는 미국의 스토킹 방지법에 의해서 어떤 기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미국 사회에서 약간 처음 벌어지는 일에 깜짝 놀랐나 봐요. 네. 기사가 있더라고요. 뉴스 앤 observer라는 이 기자는 도대체 어떻게 취재를 했길래 이런 일을? 네, 제가 아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에 이제 체포가 돼서 부동산 전문가 루스 브라운이라고 뭐 이런 사람을 계속 좀 어떤 부패 혐의와 연관돼서 그랬나요? 아무튼 데머리스 리라는 한국계 기자인 것 같은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뉴스 앤 observer의 좀 작은 매체의 기자가 계속 쫓아다녔나 봐요. 네. 어떻게 했냐면 자동응답기에 네. 루스 브라운 그 부동산 전문가의 이제 집에 이제 자택에다가 자동응답기에 3차례 전화를 걸었고요. 그러니까 집에 없으면 자동응답기를 넘어가잖아요. 거기다 이제 음성 메모를 남겼고. 근데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 메시지를 2차례 남겼어요. 네. 그 이후로 체포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심했다,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 이 올란도 허드슨 영장 담당 판사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어쨌든 이제 뭔가 좀 그 당시에 그 지역 경찰은 이 사건을 좀 심각하게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normall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이 영어 부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a male-female situation where there is some kind of amorous relationship 어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 관계가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지. 이게 기자가 리포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저 to find out information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연락하는 거 가지고 체포하는 게 말이 돼? 이걸 스토킹으로 바라보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영장 담당판사가 직접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김시문 기자를 문제 삼았을 때 김시문 기자 여자친구 있다. 김시문 기자 여자 좋아한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렸죠. 예. 농담 삼아 이야기한 네.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이라서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올란도 허드슨 영장 담당 판사 이 스토킹 범죄, 이 스토킹 피해 방지법은 이게 일종의 좀 어떤 집착, 사랑 이런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또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가 이거 마련한 법이지 네. 이 기자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연락하는 거 여기에 적용하러 만든 법이 아니다. 이거 기각. 그리고 최종 기소도 안 된 것으로 이 논문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네. 아, 미국도 참 기가 판사가 막힌 이제 얘기들이 많이 아마도 있었네요. 우리도 이런 판결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례 두 번째 네. 보시죠.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미국에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판사가 이것도 취재지 어떻게 이게 스토킹이냐라고 명확하게
판결한 게 있는데 이거 좀 사건 재밌습니다. 보세요. 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는 지역의 이제 그 지역지에 실린 기사인데 2014년에 최근에 좀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드칼브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역의 의원에 출마한 후보 중에 톰 오웬즈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좀 굉장히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지역에서 활동해온 블로거이자 프리랜서 기자 라고 합니다. 조지 치디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톰 오웬즈라는 이 의원이 너무 자기가 좀 시달린다 이러면서 내가 선거운동 하는 동안 이 사람을 100야드까지만 제발 좀 네. 접근 금지 좀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얘기 냈대요. 근데 네. 판사가 이걸 기각을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이 논문이랑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조지 치디라는 기자가 조금 제가 볼 땐 거의 미국판 강진구 기자야. 거의 너무 좀 집착하듯이 좀 쫓아다니는 건 있기는 있어 보여요. 네. 집요하게. 네. 네. 제가 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톰 오웬즈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법원 이제 영장 그 판사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 기자는 나한테 I'm gonna destroy you라는 표현까지도 했대요. 그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 기자가. 아, 우리 아니, 강진구 취재만 하면 기자는 되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이런 표현 안 쓰지. 네. 장진구 기자는 오히려 점잖으신 그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톰 오웬즈의 주장일 뿐입니다. 해당 기자가 그런 네. 표현을 했는지는 밝혀진 건 없어요. 다만 어쨌든 난 당신을 파괴시킬 거야 정치인으로서 난 흠집을 낼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면 나는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을 거다. 너무 좀 불쾌할 정도로 나를 쫓아다녔는데 이런 걸 어떻게 봐줄 수 있냐라고 했지만 네. 판사의 말이 걸작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당신이 불쾌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접근금지 명령을 허락해달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왜냐? People can be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불쾌함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거 판사의 표현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거 기사를 직접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베커라는 어떤 판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당신이 기분 나쁜 건 이해하는데 기자가 불쾌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기각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논문에 이렇게 식으로 분석이 써 있습니다. 기자의 집요한 질문이 스토킹일까? 판결의 근거는 다르다. 바로 기자의 태도가 중요한 게 질문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의 정당한 목적. 그쵸. 그게 그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이다. 신시아 베커 조지아주 판사는 그렇게 판결문에 썼다라고 이런 내용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영어 논문을 저희가 따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자가요, MBC 기자가 얼마 전에 그 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가 뭐 이렇게 쓰레빠 신고 뭐 이렇게 팔짱 끼고 뭐 이렇게 건방지게 질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께서 대노하셔가지고 아니 그죠? 팔짱 좀 끼고 슬리퍼 신으면 태도가 건방진 불손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그죠? 예, 네. 예, 나 저 기자랑 얘기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신시아 베커라는 조지아주 판사의 충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 한동훈 장관 미쿡 좋아하실 텐데 왜 이런 거 안 따라하실까요? 이게 이런 거 따라하셔가지고 혹시 고소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조지아 이제 마지막 문장만 좀 영어로 돼 있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Under Georgia's criminal statute 이때 이 판결은 이 조지아 판사의 판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Because such questioning served a legitimate purpose. 그러니까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스토킹이 될 수 없다. 당신을 아무리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참아라. 이런 표현, 이런 이제 판결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다면 뭐 공직자가 안 되면 되죠. 맞습니다. 공직자가 안 너가 되면 선거에 됩니다. 출마했으니까 네. 그런 정도의 불편함을 견뎌야 된다. 사람은 불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자도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판사가 짚은 겁니다. 네. 자, 근데 이 기자가 도대체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길래 좀 무례했던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김신문 기자가 해당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네. 이게 영상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영상 한 17분짜리 되는 걸 보는데
제가 볼 때 그냥 강진구 기자 수준이에요. 그냥 진짜 이 하얀 그 약간 이제 백인으로 보이는 분이 이제 그 정치인이고 약간 이제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시고 이분 이제 무슬림 여기 이제 그 미국인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 기자 조지 치디 기자인데 진짜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보긴 합니다. 좀 집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이런 이제 무려 4가지 장소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질문할 뿐입니다. 네. 그렇고요. 질문이 죄인가요? 쫓아다니는 네. 게 너무 집요해 보이긴 했는데 그 정도의 불편함은 정치인이 감수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이 기각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프리랜서 기자가 이분은 거의 이 기사를 보니까 거의 블로거 수준의 기자인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탐사가 지금 유튜버라고 뭔가 음해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기자도 그런 식으로 이 정치계에서는 뭐 흠집을 낼 수 있는 수준의 기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이 기자가 당하고 있는 이 스토킹 뭐 이런 걸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최대 기자 단체가 함께 맞서서 성명을 내주고 싸워줬다라는 것. 네. 그런 기사가 좀 눈에 띄어서 그러네요. 좀 가지고 네, 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프리랜서 기자들을 잘 같이 이렇게 동지로 안아주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네, 강진구 기자 이제 성안의 기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함께 싸워줄 생각하지 않고 요즘은 그런 연대 내부에서도 더 무너진 것 같은데 이렇게 싸워주네요. 네, 미국 기자협회가 성명을 낸 부분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죠. 네. SBJ 미국의 이제 최대 기자협회인데 여기서 성명을 발표해서 지역의 프리랜서 기자를 위해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이 정치인 톰 오렌즈가 미국 수정헌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네. 스토킹 방지법을 자신의 정치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성명을 내주었고요. 그래서 치디 기자가 이렇게 자신의 이제 블로그를 이제 기자협회와 같이 싸우지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Journalism is not a crime. 네,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네. 블로그에 쓴 내용도 확인이 됩니다. 예. 그래요. 강진구 기자님, 치디 기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동지 의식을 가지고 미국의 이 블로그 기자가 미국의 기자협회까지 움직여서 이 한국의 더 탐사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방식을 알아주지 않을까. 혹시 미국에서 이제 이 기자협회에서 성명 내줄까요? 한국에 저는 아무튼 이 더 탐사가 받고 있는 이 탄압 이런 것들은 저 국제사회에 그러니까요.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국제사회에 네. 호소하는 방법밖에 네, 없겠다. 우리나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없어 보이고 국제적인 연대, 뭐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지 뭐 등등등의 호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어떤 분이 판사도 수입하라 이런 댓글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그 더 탐사가 받는 이 거에 대해서 강진구 기자가 스토킹 혐의로 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언론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또 판결을 내줬습니다. 한국 판사들도 여러분 좀 믿어봅시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드물긴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스토킹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취재 활동이 제한되는 사례들이 좀 발견이 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한결같이 판결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네. 2001년 또 뉴욕주에서 있어요? 활동하는 네. 리처드 컨 프리랜서 기자가 이 버팔로시, 뉴욕주에 버팔로시가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주거위원회의 어떤 위원인 찰스 플린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이분은 진짜 좀 집요했던 것 같긴 해. 사무실 전화에 3번의 메시지를 남기고 무려 13번의 팩스를 보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요. 어떻게 들리냐면은 네네. 3번의 메시지를 남기고 13번의 팩스를 보낸 거잖아요. 3번을 무시했고 13번의 팩스를 또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신 분도 참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이 정도 보냈으면 나 같으면 답장 좀 보내주겠다. 그러게요. 네. 참 집요할 정도로 무시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찰스 플린이라는 이 위원이 결국 이 리차드 컨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 다행히 뉴욕주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스토킹은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 의도적이면서 합법적인 목적 없이 네.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것. 그게 스토킹이지 기자의 질문은 합법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네, 수정헌법이 보호하는 그렇습니다. 목적을 중시하네요. 합법적인 목적, 네. 즉 수정헌법 1조, 그러니까 뭐 표현의 자유, 네.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의거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토킹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법원이 미국 법원, 뉴욕주 법원이 이렇게 또 판결한 것들이 찾아집니다. 네, 논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고요. 예. 자, 뉴저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미국, 근데 많아요 이렇게. 일부러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미국 되게 많네요. 왜냐면 네. 한국 법원이 이런 걸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마지막 사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뉴저지 항소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스토킹 혐의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오로지 네. 괴롭히려는 목적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비슷한 내용이 여기 좀 써 있을 겁니다. 영어로. 네, 좀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는 당연히 괴롭히려는 목적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님이 명백하잖아요.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뉴저지 항소법원의 이 판결문도 있길래 이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에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괴롭히려는 목적만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오로지 괴롭히려는 목적 하나만 있고 그렇죠. 다른 목적이 없을 때, 네. 그러니까 괴롭히려는 목적과 함께 다른 목적이 같이 있어도 네네네. 이것은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네. 조금 네.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는 거는 그 당사자가 느끼는 걸 수 있는데 사실 뭐 기자 입장에서는 네. 뭐 괴롭히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죠. 네. 이렇게 이 부분을 보면 돼요. The communication be made with the sole purpose. 그러니까 이런 유일한 목적, 즉 괴롭힘, to harass. 바로 이런 것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판단될 때만이 스토킹 혐의인 것이지 기자의 이런 질문을 이렇게 봐서는 곤란하다. 네, 이런 취지의 판결로 네. 보입니다. 괴롭히려는 목적만으로, 그렇습니다. 괴롭히려는 것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괴롭힘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것이 전적으로 유일한 목적이 아니면은 네. 이것은 스토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기자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괴롭죠. 그렇죠. 기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괴롭히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 스토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의 이 뉴저지 법원의 판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논문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일부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스토킹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일부 한 서너 명 정도 사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한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한 서너 건의 사례가 있어서 이 논문은 이걸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판결이 났고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한 논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한동훈 장관이 유례 없는 거를 했다. 정말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닥이 창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또. 제가 그냥 추정컨대 네. 이분이 미국에 잠깐 유학 갔을 2000년대 때? 중후반에 유학 다녀오셨잖아요. 나쁜 거 배운 거예요? 이거를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이 못된 미국의 거 배웠고 검찰이나 못된 것만 경찰이 배웠어.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걸 본 것 같아. 미국에서. 네. 그걸 보시고 다만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는 본인도 알고 계실 텐데 일부러 숨기는 거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된 것만 배워오셔가지고.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미국의 판사들이 한동훈의 이런 행위를 알면 굉장히 혼을 낼 것 같은데 아유. 이 논문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토킹법을 악용해서 일부 기자들이 취재가 좀 제한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미국의 최대 기자협회에서 같이 싸워주고 판사들도 또 올바른 판결을 해서 뭐 이게 좀 취재가 끝까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미국 사회에서 이런 저널리즘 논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 어디 다른 그 장관이 그랬거나 그러면 에이 정말 뭐 그랬네. 이걸 왜 이렇게 했어라고 그냥 생각할 텐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검찰 그죠? 예, 법무부 장관 이게 검찰의 수사만을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검찰이 똑바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의 예. 결론 한동훈 장관의 그 스토킹 운운은 타당하지도 않았지만 창의적이지도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되네요. 나쁜 것만 배우셔가지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스토킹 처벌법도 이런 식으로 지금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이제 이런 하위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네. 스토킹 처벌법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논문이 나올 정도인데 네. 그 우리나라의 한국 스토킹 처벌법은 어떻길래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한동훈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나 좀 살펴보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도 미국의 스토킹 그 방지법과 굉장히 유사하게 예, 이런 안전장치들을 이미 마련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 발의했던 의원들이랑 다 통화를 또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이 스토킹 처벌법을 언론사 기자를 이렇게 고소하는 데 쓰였다라는 거에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 이 방지법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네. 그리고 이 기자는 아니고 아무튼 이 스토킹을 한 사람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을 스토킹 행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미국의 이제 판결문에서 항상 강조되었던 게 그거잖아요. 합법적인 목적. 합법적인 목적. 예,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듯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데 그러니까 더 탐사 기자는 정당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것이 소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탐사 기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한동훈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 법에서는 스토킹으로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스토킹을 당한 사람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법의 정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본인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건 정말 이 기자라고 단정할 수 없죠. 아무튼 이 스토킹 행위에 의심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판사는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건은 더 탐사 기자가 사실 기소가 돼서도 안 되는 사안이고 네. 미국의 검찰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아까 그 법원 판결도 그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판결인 것이지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토킹 처벌법의 어떤 재정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판사가 아마 이제 심리를 한다면 저는 너무 명약관화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네, 한동훈 씨 미국에 가서 제발 판결문 좀 똑바로 좀 살펴보시고 미국 논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무부에 팩스로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진짜 보내줘야 되겠네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실에. 네, 또 보냈다고 또 스토킹으로 네. 또. 네. 참 어려운 시기를 네, 살고 여기까지입니다. 있지만, 네.